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4월 13일 오늘 시장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에코프로 형제가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어저께부터 이제 조정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 화요일 날 저 같았으면 이제 그날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빠지면 다른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미 또 수익이 많이 낸 이제 큰 손들의 물량이 다시 또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타 섹터들 쪽으로는 이제 오히려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이제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도 사실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고점에서 좀 꺾였고, 그리고 이제 막 2차 전지도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아직 살아있는 테마는 그동안 이제 강세 보이던 테마 중에 이제 로봇 쪽입니다. 네, 로봇 쪽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이제 훈풍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이제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랑 무슨 뭐 협력한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면 뭐 애플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애플과 협력, 이 기사 내용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RNA 치료제 중에 차세대 RNA 쪽으로 이제 빅팜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원형 RNA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는 ST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무료 문자 신청 안내 드리고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010-3886-1564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좋아 보이는 종목을 특히나 이제 또 이 단타용으로 여러분들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시스템인데 종목이 많이는 안 나가도 중간중간 종목이 나가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스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어떤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증권 TV라고요. 예전에 이제 증권연합 TV가 아니라 이제는 머니증권 TV랑 이제 제가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머니증권 TV라고 나가고 이제 백진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목 받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무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010-3886-1564에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만 한 통 딱 보내면 등록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강세가 나왔었던 테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그리고 뭐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라고 하면 이제 한동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차기 대통령 뭐 어쩌죠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는 일단 저는 패스를 할게요. 정치 테마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VR 쪽도 좀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 즉 바이오도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을 좀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면은요, 이제 티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티로보틱스.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이럴 때 이제 오르기 전에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까지 이제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급등 나오면 오늘은 차익 매물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라고도 이것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25%까지 급등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윗골에 닿으면서 좀 떨어졌다. 그리고 티라유텍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티라유텍이라는 종목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였고 오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M 코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SM 코어도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로봇 만드는 회사거든요. SM 코어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나왔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닥권에서 초급등이 나오면요, 이제 보통 이틀째 급등 나오는 날은 이제 오전에 급등 추가 나올 때 그때 이제 팔아준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야기 이미 급등 나온 종목들을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급등 안 나온 종목 중에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있으면 그 종목은 이제 추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예, 이제 후속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종목도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종목은 스맥이란 종목이 있어요. 예, 스맥이란 종목인데 이거 아주 소형주입니다. 이게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927억입니다. 시가총액 927억짜리 종목인데요. 예. 자,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예, 작년의 실적이 예,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쭉쭉 보시면 네,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2020년에 적자 181억, 2021년에 적자 110억. 그런데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 200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도 이제 로봇, 공장 자동화 여기에 관련된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이 안 넘은 종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발견될 수 있다. 예, 이제 막 찾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딱 찾아가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회사 내용. 회사 내용은 정보통신 장비 개발, 그 다음에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96년에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는 공작기계랑 자동화 장비, 융봉합 복합 장비, 그다음 로봇 등을 제조하는 기계 사업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장비, IP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작하는 ICT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계 사업 부분에서 CNC 선반하고 로봇, 자동화 품목이 매출이 좋았다, 매출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볼 수 있고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볼 수 있죠.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로봇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아직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 아닌가. 물론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습니다. 중간중간. 예. 얘도 이제 좀 올라온 상태긴 한데 뭐 타 로봇 업체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확실히 부각받은 상태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도 좀 심하긴 한데 보면 이제 21선이 이제 저점 찍고 쭉 올라가면서요 21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1선이랑 근처에 있을 때 매수하고 급등 나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제 바이앤 홀딩 하기에는 변동성이 크니까 예, 예, 좀 샀다 팔았다는 종목으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은 3,000원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뭐 급등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리튬 관련주는 그냥 이제는 안드로메다로 간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상황은 아니다. 주요 종목이 이제 이화전기, 어반 리튬,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주가가 이제 너무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니까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정말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죠. 2,000원짜리가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4배 가까이 급등이 나온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관심권에 놓고 보기에는 이미 늦은,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너무 늦게 봤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 중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권 안에 놓고 보고 접근하기에 크게 부담 없는 게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이다. 이 부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무료 종목, 무료 문자 추천 종목 나왔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뉴스가 나왔다고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이제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나왔던 뉴스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미국의 뭐 이제 종합반도체 회사하고 그 다음에 대만 파운드리 업체에 이제 납품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예상해 보기에는 뭐 인텔 그리고 이제 TSMC 쪽으로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력한다 뭐 이런. 플렉시블이랑 투명 OLED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성에서 만든 ALD 장비가 필수 불가결하다. 무조건 이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태블릿 PC 등에 이 ALD 장비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메모리 반도체 증착 장비인데 미국 대만 간판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 고객 다변화가 4만 승부수 걸고 있다 이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하면은 이건 뭐 애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장비를 만드는데 성공하면서요. 이게 완전히 이제 환골탈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HP, SP는 한미반도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때문에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반도체 쪽도 2차 전지 조정 나오면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또 다시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받을 때 좀 시원시원하게 조정받으면 좋죠. 그래야 다시 살 수 있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21선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21선이랑 맞붙이는 지점이 결국 재접근해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먹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이제 21선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21선 근처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HP, SP는 최근에 이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2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만원 근처 또는 2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는 다시 잡아놓기에 참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고점 찍고 체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다시 또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에스티팜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티팜 주가부터 좀 볼까요? 에스티팜이 이제 그 한 방에 급등 형태로 나오는 게 사실 에스팜이 올라갈 때 형태인데 이렇게 한 방에 이제 급등 형태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급등 형태로 올라가는 것보다 최근에는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이제 뭐가 붙냐면 단타 세력들이 따라붙어요. 단타 세력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들은 수익 나면 바로 또 팝니다. 그래서 또 매물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역꾸역 조금씩 2%씩 3%씩 오르는 게 이게 흔들림 없이 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 올라갈 때 급등 형태로 올라갈 때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요. 오히려 급등 형태로 올라갈 때는 단기 고점을 잡아야 돼요. 팔았다가 나중에 또 시간 기다려서 그보다 내가 판 가격도 훨씬 쌀 때 다시 재매수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차세대 RNA 기술에 판돈 거는 빅파마. 머크는 원형 RNA 치료제 확보에 이제 돈을 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져서 반감기가 짧고 쉽게 분해가 된다. 근데 이제 원형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폐쇄 고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높다. 머크가 원형 RNA 관련 오르나라는 회사에 최대 35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RNA로 이제 차세대 RNA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진화된 RNA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백신에서 진화된 RNA가 지금 현재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mRNA 기술이 코로나 때 한 몫을 했지만 불안정하고 쉽게 분해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나 우리 저기 예전에 보게 되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화이자에서 만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80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온도를 못 맞추면은 그걸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잘 분해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차세대 이제 RNA로 원형 RNA가 지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RNA 치료제의 단점으로 보게 되면 짧은 지속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신 맞고 3개월에 한 번 더 맞아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짧은 지속성, 그 다음에 불편한 약물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반감기도 상당히 짧다. 그래서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유행 도중에 유통 과정에서 그 문제가 유독 돋보였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도,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를 유지를 항상 해야 됐다. 이제 원형 RNA는 선형 RNA에 대비해서 안정성이 뛰어난 부분이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기술이 바로 원형 RNA 치료제다. 현재 상용화된 RNA 치료제는 모두 선형 RNA인데
핵산 외부 가수 분해 요 효소가 선형 RNA를 이루는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의 3 또는 5 말단에 작용해서 가수분해 반응을 유도한다. 이는 뉴클레오타이드 오류를 제거하고 정확히 재합성할 수 있는 체내 중요한 교정 과정이지만 이 때문에 선형 RNA가 쉽게 분해되고 반감기가 짧게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대신에 원형 RNA는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RNA 시퀀싱 기술을 전사체에 적용할 경우 세포와 조직에서 특정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최신 기술에 착안해서 앞다퉈서 원형 RNA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원형 RNA 치료제를 개발 중인 대표적인 바이오 벤처가 이제 미국에 있는 오르나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생체내 안정성이 뛰어나고 체내에서 더 많은 양의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원형 RNA 생성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빅파마들이 이 회사에 지속적인 투자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BMS, 노바티스, 그리고 최근 머크가 오르나와 손을 잡으며 몫을 단단히 챙겼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오르나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1억 5천만 달러를 선지급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최대 35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를 오르나 측에 지불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은 여러 감염질환 및 암종에 대한 백신,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 것이 골자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빅팜들이 이 RNA인데 이제 원형 RNA 쪽에 상당히 큰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에스트팜의 자회사가 미국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사도 원형 RNA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보게 되면 암백신을 원형 RNA 개발 한인 기업이 두각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레바티오 테라피틱스인데요. 레바티오 테라피틱스 지연배 박사. 바이러스 정보를 세포에 전달, 면역 유도 단백질 생성 학습, mRNA 단점 극복한 원형 RNA 암백신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주 중심으로 이제 RNA 표적 치료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오니스 등 전통적으로 RNA 연구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제약업체들이 이 mRNA 기반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한인 회사가 있는데 바로 레바티오 테라피틱스다. 이 회사는 에스티팜의 자회사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mRNA 중에서도 한 단계 더 진보된 원형 RNA 플랫폼 신항원 암백신을 개발한 중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RNA 치료제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형 RNA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확 가고 있는데, 에스티팜의 자회사가 또 이 원형 RNA의 또 핵심 회사가 신약 개발 회사가 있다는 거고, 특히나 가장 돈이 되는 암백신 이쪽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호재성 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티팜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단기 흐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보다는요, 길게 보면 볼수록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3일 시장 내용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그저께에 이어서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 그리고 차세대 RNA 이제 원형 RNA 쪽으로 지금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에스티팜이 얼마든지 부각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무료문자 신청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료문자 신청은 010-3886-1564고요. 여러분들 이제 문자 신청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등록돼서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들 문자 보내신 다음날부터 등록이 돼서 장중에 좋아 보이는 종목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또 방송 올릴 거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대바이.